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14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보인다. 항상 자신보다 더욱 성공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자신보다 더 빨리 출세한 사람들을 보거나 더 많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짜증을 낸다. 타인의 성취에 시선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에게 자신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이상적인 가족, 훌륭한 아내, 착한 자녀를 가졌다. 비록 호화스럽거나 넓지는 않지만 그의 집은 없는 것이 없고 넓었다. 그는 남들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건강과 화목한 가족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만 관심을 두어 자신의 환경에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자신이 과로하고 있고 친구나 사교 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만일 그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질투심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잘못된 야망을 버리고 타인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아름다운 아내와 착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가지게 된 행운을 자축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행운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감사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신경 쓰느라 자신이 가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놓친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수가 없다. 우리는 매일 작은 기쁨을 명랑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삶의 큰 기쁨을 잃는다. 대신 타인들의 소유를 갈망하고 원한다. 다른 누군가의 고급 리무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중형차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궁전 같은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집에 대한 기쁨이 줄어든다. 우리는 종종 소소하지만 멋진 경험,
훌륭한 예절,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잃는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관찰하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한다.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강도 높게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집중되어 있다.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칭찬과 감탄을 추구하는 야망은 언제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며 가장 고상하고 선하고 능률적인 야망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절약가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절약을 실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절약이란 단순히 수입을 나름대로 현명하게 쓰는 게 아닌 전반적인 삶을 경영하는 지혜, 즉 시간과 노력을 최고로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에게 절약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알뜰함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랭클린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1센트까지 기부하는 그야말로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랭클린이 가장 좋아하는 금원 가운데 하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였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그가 내세운 것이 바로 절약이었다. 절약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단단히 쥐고 놓지 않는다는 낭비와 사치와 반대되는 알뜰함과 꼼꼼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절약의 제1원칙은 수입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조금 더 아껴 쓰면 미래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5년이나 10년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다가 갑자기 저축한 돈도 없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그들은 시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는 않고 세상을 탓한다. 함부로 낭비해버린 5센트, 10센트, 1달러가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들은 이 돈들이 주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기쁨으로 쓴 돈은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쁨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뜻밖의 수입이 줄어들어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하루에 1달러씩 쓰지 않고 모아두었더라면
지금은 5,475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자와 그 즐거움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돈이 되었을 것이다. 앞날을 대비하지 않고 써버렸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라도 힘들이지 않고 하루에 1달러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하루에 1달러씩 모으는 일이 크나큰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아니다. 그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그런지 알아보자. 누군가 하루에 1달러씩 10년 동안 모으기로 했다고 하자. 이 푼돈은 10년 후면 이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3,650달러가 된다. 만약에 5달러를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10달러씩 모은다면 작은 것이 인생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센트, 10센트를 모으지 않으면 10달러, 100달러를 만들 수 없다. 푼돈은 보잘것없는 돈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작은 씨앗에서 행운이 싹트는 법이다. 작은 돈은 놀라운 성장의 씨앗과도 같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행운의 나무가 된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놀라운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이 되어 그 나무 밑에 편안히 앉아 쉴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동전을 행운이 깃들어 있는 씨앗으로 대접하라. 그 소중한 씨앗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지 말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땅에 소중히 심어라. 먼저 저축한 다음 건전한 일에 투자하라. 당신이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